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참 이번 주에 CPI 그리고 FOMC 굉장히 굵직한 일정들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번 주 시작은 상당히 조금 만족스럽지 않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었잖아요. 뭐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반도체 쪽에서의 또 수급을 2차 전지가 또 같이 받아주면서 전체적으로 주도주 쪽의 수급이 괜찮았었기 때문에 시장이 그래도 좀 좋아지려나 보다 이런 이제 예측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번 주에 시장 지수는 분명하게 계속해서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분명히 조금 좋은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해서 이제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저번 주에 고용지표도 상당히 좋게 나왔고 지금 현재 내일 발표되는 CPI만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번 FOMC에는 결국 금리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내일 CPI와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또 FOMC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의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번 FOMC만 지나가면 뭐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6월달 지나가고 나서 한 7월 말 근처 정도에 이제 다음 FOMC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FOMC가 지나가게 되면 딱히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딱히 이제 시장이 굵직할 만한 이슈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FOMC만 지나가게 되면 종목들이 이슈에 방해받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좀 날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매매하기 좋을 만한 환경은 충분히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매하기 좋을 만한 환경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유동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서 주도주들이 이끌어주는 시장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나라의 이 주도 섹터다라고 한다면 뭐 2차 전지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로봇,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원래는 상당히 이제 반대됐었죠. 예전에는 이제 3차 산업들이 주를 이루었었고 여기에 이제 반도체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이제 과도기다 보니까 반도체 혹은 이제 미래의 성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2차 전지,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로봇 이러한 쪽에 지금 현재 시장의 집중도가 상당히 높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주도 섹터들의 활약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이 굉장히 좋게 움직이고 강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주도 섹터들이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도 섹터들이 끌고 가져와 결국에는 지수가 상방적으로 움직일 거고 지수가 상방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확보가 되면서 다른 조그마한 종목들도 조그마한 섹터들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올해는 그리고 이번 FOMC가 지나가고 나서 6월달, 7월달에는 주도 섹터들이 활약을 해줘야 결국에 시장도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종목들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주도주가 결국에는 또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의 전략 산업이 될 거니까 전략 산업이다라고 하는 뜻은 국가도 기업들도 그 다음에 국민들도 빡빡빡 밀어주는 그러한 기업들이 될 거잖아요. 그러한 산업군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 그러한 종목들을 또 잘 골라가야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러한 이 주요 전략 산업군들에 대한 기업들, 종목군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도 그리고 다가올 이슈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파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종목을 잡는 데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부터 3주간 3강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이 3강 동안에는 이 3대 주도 섹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3대 주도 섹터는 어디냐라고 하면 2차 전지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부동의 반도체 당연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저는 디스플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반도체나 2차 전지는 워낙에 고정적이니까 이 두 가지는 당연히 이제 픽스가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나머지 한 가지를 뭐로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반응을 보였었던 AI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로봇, 뭐 이러한 종목군들이 이제 있었는데 사실 로봇은 아직까지 실적이 나온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이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AI도 뭐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성장성은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되는데 당장의 실적이 나온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는 어찌됐든 지금 현재 이 성장성에 대한 초점은 전기차 쪽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2차전지 이야기하면서 뭐 결국에는 자동차 이야기를 하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최근에 기존의 이 실적이 나오던 이러한 이제 산업이 있으면서 미래의 이 성장성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섹터가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서 동시에 정부에서 빡빡빡 밀어주는 이러한 섹터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디스플레이가 나머지 후보군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은 2차전지나 반도체보다는 어찌됐든 중요도는 살짝 덜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날에 2시 구간에 이제 미스터 마켓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는, 그 시간에서는 이제 종목을 어떻게 조금 접근을 하느냐,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을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업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업황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 약 한 1, 2년 동안에는 이 업황이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인식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고 앞으로의 이 성장도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어떤 부분에서 기대가 되며, 그리고 지금 이 업종들, 이 업종 안에 속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 덩치가 큰 종목들과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번 이제 3강 동안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 이번 이 주 FOMC가 지나가게 되면 결국에 또 이제 주도 섹터를 얼마나 잘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싸움이 또 나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3강 진행하는 동안에 FOMC가 또 지나가잖아요. FOMC 지나가면서 이제 시장에 또 여러 가지 섹터들의 수급이 또 형성이 될 거니까 과연 이제 이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주도 섹터에는 또 얼마만큼의 수급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과 또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서 오늘 강의 그리고 앞으로의 강의 내용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결국에는 작년에 가장 좋지 않았었던 그러한 섹터였죠.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이끌어주는 산업군들 중에 역시나 이 경기 침체에 대한 타격을 가장 크게 받았었던 섹터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더해서 반도체 정도 이제 투탑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폭발하는 그런 이제 장세가 연출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폭발이 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결국에는 반발력이 지금 현재 경기 침체라는 그림으로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유동성이 과하게 풀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유동성이 과하게 풀림으로 인해서 물가가 급등을 했고, 그러면서 이 물가가 급등함으로 인해서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러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경기가 계속해서 좋지 않아졌고, 지금 현재 올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지금 현재 뭐 IT 섹터에 역시나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봐야겠죠.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수요가 감소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이제 IT 섹터에는 안 좋은 영향이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TV를 산다라고 했을 때 TV를 사면은 보통 이제 오래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유가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뭐 시장 환경이 괜찮다라고나 할 때에는, 물가가 조금 이제 싸다라고 할 때에는 TV가 이제 굉장히 잘 돼요. 보는데 아무런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신상이 나왔고 그 신상이 이번에 이제 새로운 뭐 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 굉장히 화질이 좋다더라 라고 하면 지금 TV가 잘 되고 있더라도 이거 한번 신상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지고 경기가 침체가 되게 되면 결국에는 수요 감소로 인해서 지금 TV 잘 되는데 뭐하러 신상을 사나,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뭐 R&D 투자를 하고 이제 신상품을 계속해서 이제 내보내죠.
그런데 기존에 팔리던 것들도 팔리지 않으면서 재고가 쌓이게 되고 신상품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에는 재고가 쌓이게 되면서 이 부분이 다 손실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다 이 영업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이 손실로 잡히게 되는 적자로 또 이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결국 작년에 디스플레이가 가장 심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보게 되면 LG 디스플레이의 차트입니다. 최근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형성이 됐었죠. 그런데 이때가 이제 22년 들어서면서였거든요. 이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 폭발할 때 고점 딱 찍어주고 그 다음에 한번 고를 받다가 다시 올라오는 듯 했더니 작년 내내 하락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닥 잡고 어느 정도 올라오기 시작을 한 게 올해 넘어와서였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이제 이 디스플레이 쪽이 워낙에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요가 그야말로 이제 급락을 하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섹터 전체적으로 모두 다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장의 가장 대장이라고 볼 수 있었던 이런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이 뭐 반등을 하는 구간이 거의 이제 없었죠. 그러면서 이제 쭉 하락을 하기만 하다가 올해 들어서면서 바닥을 잡고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있었다라는 모습. 그러면은 작년에 이만큼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제 보게 됐을 때 거래량도 거의 메말라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시장의 관심도 아예 못 받았고 그러면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안 좋아졌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년에 우리 시장에서 가장 안 좋았었던 섹터를 꼽아라라고 한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디스플레이를 뽑을 만큼 그만큼 이제 안 좋았었던 섹터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역시나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그야말로 뭐 수요 감소,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이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매출은 역시나 LCD 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LCD 패널이 최저 수준으로 수요가 지금 현재 감소했고 판매량이 감소를 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요때 기사들이 결론적으로 이제 22년도에 한창 이제 이 디스플레이 쪽 떨어질 때 나왔던 기사들이거든요. 보게 되면 삼성이나 LG가 이제 LCD 패널이 너무 이제 안 팔리다 보니까 LCD 사업을 결론적으로 철수하고 축소한다라는 이제 이런 부분인 거죠.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해서도 반도체 쪽이 업황이 워낙에 안 좋으니까 감산하고 물량 줄이잖아요. 재고를 줄여야 되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삼성과 LG도 작년에 LCD 패널이 워낙에 이제 안 팔리다 보니까 LCD 사업을 철수하거나 축소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삼롯 대전환에 시동을 걸었다. 뭐 이 부분은 이제 OLED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보게 되니까 3분기, 그러니까 작년 3분기겠죠. 작년 3분기에 패널 가격이 평균적으로 15.7% 하락을 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작년에는 재고도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었고 업황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가격도 엄청나게 하락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디스플레이 업종 전체적으로 실적이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작년 내내 힘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그대로 나오고 있죠. 수요 부진, 과잉 재고라는 지금 뭐 반도체 이 이야기 나오는 것들과 그대로 이제 똑같이 같은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LCD가 이제는 약간의 회복이 안 될 것이다. 이제 사장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디스플레이 업황에 그대로 이제 찾아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먹거리를 찾아 나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기업들은 기존의 사업들이 안 되게 되면 새로운 이제 먹거리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죠. 최근에 시장에서 보게 되면 기존에 굉장히 이제 이 동떨어진 사업을 하다가 2차 전지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보였거든요. 특히나 이제 올해 아무래도 기존 사업들이 안 되다 보니까 뭐 2차 전지라는 새로운 이제 성장성을 갖고 있는 이러한 사업으로 이제 뛰어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는데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업종 내에서 LCD에서 OLED라는 또 새로운 먹거리가 충분히 있으니까 OLED 쪽으로 전환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LCD 패널에 판가를 볼 수 있는 이제 지표를 하나 가져온 거예요. 그래프인데 지금 이제 보게 되면 LCD 패널 이제 인치당 가격이에요. 인치당 가격인데 지금 보게 되면 21년도에 싹 다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폭발했었던 그런 장세였죠. 그러면서 돈이 막 풀리니까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이 돈을 막 썼죠, 이때.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주식했던 사람들은 다 이제 너도 나도 벌었다라고 했던 시기였고,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또 시중에 돈이 워낙에 또 많이 풀렸잖아요. 뭐 지원금도 마구마구 이제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TV에 대한 수요, 뭐 그다음에 뭐 핸드폰에 대한 수요,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들이 들어가는 이러한 가전제품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수요가 폭발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패널들에 대한 판가도 높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21년 중순쯤에 판가가 완전히 이제 고점을 찍은 겁니다. 판가가 이제 고점을 찍었다가 고점 찍고 나서 이제 내리 하락을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22년 말까지 쭉. 그러면서 이제 올해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살짝 형성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이 바닥 수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영업 적자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죠. 지금 현재 여전히 이 LCD 패널에 대한 단가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작년에 워낙에 힘들었다. 디스플레이 쪽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폭발될 때에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니까 굉장히 이제 이 업황이 그래도 훈풍이 불었었는데, 유동성이 어느 정도 이제 제한되는 그러한 시기에 도달을 하고 뭐 물가가 올라가는 이러한 시기에 도달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수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면서 판가도 하락을 하고, 그러면서 재고는 쌓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 실적이 안 좋아지는 이러한 악순환의 사이클을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출하량도 보게 되면 작년 당시거든요. LCD 시장이 사실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었어요. LCD 시장이 지난 이제 이 작년 기준으로 6년 동안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었거든요. 이 말뜻은 무엇이냐? 코로나 이전에도 그래도 사람들의 이러한 이제 수요는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 작년에 들어서면서 이제 이 수요가 감소하고 경기 침체 우려감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에는 역성장을 하게 된 거죠. 뭐 TV 부분은 뭐 증감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지만 일단 PC는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죠. 뭐 특히나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사면 뭐 6년, 7년 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워낙에 뭐 크게 하락을 한 모습. 스마트폰도 사실 한 번 기종 나올 때마다 뭐 1년, 2년마다 꾸준하게 바꾸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2년 전에 산 스마트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약정을 한 2년 정도 걸잖아요. 2년 전에 산 스마트폰도 굉장히 이제 작동이 잘 됩니다. 기술이 또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스마트폰에 대한 이제 교체 수요도 줄어들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역성장, 뭐 태블릿 PC도 역성장, 전체적으로 역성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워낙에 이 디스플레이 쪽에 LCD 패널이 그야말로 다 팔리지 않았다. 수요 감소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모두 다 역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급락을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2022년 1분기까지만 해도 이제 뭐 매출은 이제 6조 수준으로 뭐 균등하게 거의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영업이익은 그래도 흑자로 쭉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무언가 2분기부터 이상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때 당시에 이제 LCD 패널이 판가가 고점 찍고 쭉 하락을 했었던 그러한 시기였죠. 그러면서 영업이익 적자 폭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해 1분기까지도 지금 현재 적자 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고, 올해 2분기까지도 적자에 대한 부분은 회복을 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현재 이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최근에 바닥을 잡아주고 있느냐라고 하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한 것 같아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하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겠으나, 다만 이제 올해 1분기에는 약간의 시각이 살짝 바뀌었죠.
그동안에는 이제 계속해서 작년에 경기 침체, 그 다음에 뭐 수요 부진,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업황이 안 좋아질 거다라는 이런 이제 우려감들이 있다가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그래도 업황이 바닥 잡고 재고 줄어들면서 이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아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작년에는 워낙에 힘들었기 때문에 쭉 하락을 했었고, 비단 뭐 LG 디스플레이나 혹은 뭐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수급을 보면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뭐 방송을 하거나 혹은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이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는 때를 주요하게 보고, 시장의 관심이 결국에는 종목의 매력도,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 힘, 이런 것이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수급이 들어와 있어야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형성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이 대표적으로 디스플레이 쪽, 중소형주 쪽에 HB 테크놀로지가 있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관심이 아예 없었다. 그러면서 쭉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작년에 디스플레이를 갖고 계셨던 분들은 도대체 이게 뭔가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셨겠죠. 디스플레이 업황이 안 좋다라고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1년 내내 이렇게 떨굴 정도인가? 1년 내내 이렇게 떨어뜨릴 정도인가?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질릴 정도로 쭉 하락을 했었던 섹터, 쭉 안 좋았었던 섹터가 바로 디스플레이 섹터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워낙에 지금 LCD 패널이 안 좋고 판가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 업황이 무언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섰다. 그러면서 이 산업 구조를 완전히 바꾸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또 핫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바로 OLED입니다. OLED. 자, 그러면서 디스플레이가 결국에는 이 업종 내에서 무언가 이제 다른 업종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이제 이 업종 내에서 OLED라는 LCD에서 한 차원 진화한 이러한 이제 이 소재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OLED가 지금 현재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지금 힘들었었던 이 디스플레이 업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새롭게 끌어올려질 수 있는 무언가 이 성장도가 될 수가 있겠구나.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시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이 OLED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크게 또 날뛰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만큼 이제 올해 시장은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이 섹터군에서 굉장히 이 주요한 모멘텀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디스플레이도 결국에는 올해 기대감을 갖고 가는 부분이 결국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업황이 바닥을 잡는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가는 종목들, 섹터군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디스플레이가 올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은 OLED로 인해서 성장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시장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관심을 상당히 크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OLED 쪽이 조금씩 투자를 받고 관심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을 했느냐라고 하면 선익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메타버스 관련된 이러한 이제 모멘텀으로 움직였었죠. 선익 시스템이 이제 이 OLED 증착기 쪽에 이제 모멘텀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메타버스 관련된 기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사용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원래는 메타버스 쪽으로 주로 이제 움직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중하반기 이 정도 됐을 때 이때에 어떤 모멘텀으로 움직였었냐면 선익 시스템이 애플발 이슈로 이제 움직였었어요. 어떤 애플발 이슈였냐라고 하면 최근에 나왔었던 이슈였죠. 시장에 한 차례 주목을 받았었던 XR입니다. 애플이 XR 헤드셋을 공개를 했죠. 애플이 이제 XR 헤드셋을 공개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XR 헤드셋에 디스플레이 장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장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비단 뭐 디스플레이 장비뿐만 아니라 뭐 카메라라든지 이러한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디스플레이 XR 헤드셋의 절반 정도가 디스플레이 장비가 쓰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에 대해서 무언가 새롭게 돈을 벌 수 있는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이 XR 헤드셋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작년에 먼저 선익 시스템이 관련된 이슈를 받아가지고 수혜를 상당히 크게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이 선익 시스템이 관련된 이제 이야기를 받게 되면서 2만 원대에서 4만 원대까지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만큼 이제 OLED 쪽에 관련된 이슈를 받게 되면 굉장히 큰 상승, 지금 현재 시장의 관심도가 크게 이제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년부터 조금씩 이 OLED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점차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세대 교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OLED 쪽에 세대 교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제 많이 쓰이면서 보게 되면 이제 OLED 패널로 세대 교체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뭐 반도체로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D램이 DDR4에서 DDR5로 교체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IT 섹터, IT 산업군들은 보통 성능이 좋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교체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제 약정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핸드폰을 바꾸잖아요. 더 성능이 좋고 또 여러 가지 성능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OLED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질이 훨씬 더 좋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기기들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로 세대 교체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크게 형성이 된 거죠. 그러면서 OLED 패널이 결국에는 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점유율을 기존 LCD보다 훨씬 더 높여 나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OLED가 성장도가 앞으로 높아질 거고 그러면 이제 이 OLED가 새로운 캐시카우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빠르게 준비를 해야지 라고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OLED 디스플레이 적용 제품 확대로 장비 및 소재 쪽도 동시에 수혜를 입을 거다. 즉 디스플레이 업황은 OLED 세대 교체로 인해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전체적인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작년 한 중반기 정도 이후부터.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작년부터 이제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됐고 올해 넘어오면서부터 바닥 기대감이 형성이 됐었어요. 다들 이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이제 이 설날 지나고 나서였던 것 같아요. 설날 지나고 나서 이제 거의 뭐 새해 시장이 완전히 좀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설날 지나고 나서 과연 시장이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았었습니다. 시장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쪽은 올해는 경기 침체인데 어떻게 시장이 올라가냐라고 이야기를 하던 쪽이었어요. 그리고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작년에 시장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는 바닥 잡고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박이 펼쳐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새해 시장을 시작을 하면서 감이 안 오더라고요, 저도.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시장이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감이 이제 도저히 안 왔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올라갔었죠.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주도 섹터군들이 굉장히 크게 활약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반도체 쪽도 바닥 잡을 거다, 올해. 그러면서 1분기에 바닥 잡고 올라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됐었고,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이제 1분기에 바닥 잡고 올라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이제 커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올해 결국에는 이제 기관 쪽이 LG 디스플레이를 이제 사모왔다라는 거죠. 2월 달 내내 이제 사모오면서 결론적으로 디스플레이 쪽도 무언가 있구나. 이제 바닥 잡고 올라올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이제 보게 되면 LCD 판가 반등입니다. 아까 계속 떨어졌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22년 말까지.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자, 아까 봤었듯이 21년 중반기까지 올라오다가 쭉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죠. 23년 1분기부터. 즉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 업황도 조금씩 기존의 캐시카우로 하락을 했었던 LCD 패널의 판가가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판가가 반등을 하면서 판가 반등을 하면 당연히 이제 실적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디스플레이 업황의 실적이 회복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TV, 노트북, 모니터 순으로 이제 판가가 반등을 한다라고 하니까 최근에 TV 쪽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업황은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러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OLED 쪽도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두 가지가 조화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기존의 캐시카우로 하락을 했었던 LCD 패널도 올해 들어서면서 반등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이제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OLED 쪽도 무언가 지금 전환이 되면서 시장이 이제 개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 계속해서 지금 기대를 받고 상승 사이클을 타고 있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 3월에 LCD TV 패널 가격이 전월 대비 약 한 3%에서 12% 정도 상승을 할 거다. 그러면서 TV와 TV 패널의 재고 조정이 끝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TV 쪽의 이 재고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업황이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OLED 생산 능력을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늘릴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OLED 쪽에 대한 수요 증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기업들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라인을 늘린다, 생산을 늘린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또 이제 이 벤더사들에 대한 수혜도 동시에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디스플레이 쪽은 안 좋았던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다 끝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바닥 잡고 업황 회복되면서 새로운 성장도가 기대되는 산업군들이 또 동시에 나타나 주면서 전체적인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사이클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이 방점을 찍었던 이슈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형성이 됐었잖아요. LCD 패널 판가 반등한다. 그리고 OLED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도를 조금 늘려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OLED 쪽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가 어느 정도 방점을 찍은 이슈가 LG 디스플레이가 LG전자로부터 1조 원 차입을 했네. 그런데 차입을 한 이유를 봤더니 OLED 경쟁력 강화를 한다고? 그러면 이제 OLED가 무언가 완전히 이 시장에 캐시카우로 활약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꼽히겠구나 라고 시장 투자자들이 판단을 한 거죠. LG 디스플레이가 바보가 아닌 이상 돈이 안 될 것을 차입을 하면서까지 OLED 쪽에 투자를 하겠느냐. 이건 거죠. 그러면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판단을 했겠죠. 지금 투자를 해놓으면 이제 머지않은 시간 내에 OLED 쪽으로 돈이 되겠구나.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디스플레이 업황에서 좋지 않았었던 이러한 영업 적자 흐름이 해결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차입을 해서라도 이 OLED 쪽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키려고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 투자자들은 판단을 하겠죠. 당연히. 지금 현재 이렇게 OLED 쪽에 투자를 늘린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의 성장도가 상당히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LG 디스플레이나 혹은 이제 이 디스플레이 중소형주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계속해서 쭉쭉쭉 키워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반도체나 2차전지보다는 당연히 조금 약하겠죠. 시장의 캐파도 어느 정도는 크기가 미치지 못할 뿐더러 우리가 기대감을 또 워낙에 2차전지나 반도체 쪽에 크게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디스플레이가 반도체나 2차전지보다는 조금은 힘이 덜할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꾸준하게 봐야 된다라는 점.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존의 캐시카우는 반등할 거고 성장도는 기대가 되니까. 자, 그러면서 뭐 단적인 예로 이제 들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자동차 OLED 디스플레이 수요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 디스플레이 특히나 이제 OLED 쪽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할 텐데 그 중에서도 자동차 쪽에 대한 이제 OLED 수요를 한번 보자라고 했을 때 21년에는 이 정도였다. 그런데 22년, 23년, 24년, 25년 이런 식으로 쭉 우상향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동차 쪽에 대한 모멘텀은 상당히 크게
확보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이 자동차 쪽은 LG 디스플레이가 강점을 갖고 있는 쪽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자동차 쪽도 무언가 OLED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조금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 같다. 성장이 크게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역시나 이제 요거를 또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애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플. 자, 보게 되면 최근에 애플이 비전 프로를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XR 헤드셋의 부품의 절반 정도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원가의 절반 정도는 디스플레이가 차지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서 부품 공급사가 지금 현재 이러한 이야기 이렇게 이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죠. 소니,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뭐 삼성전기, 코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디스플레이 뭐 그다음에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듈, 삼성전기는 뭐 반도체 패키지 기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역시나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겠죠. OLED에 대한 부분들.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애플 비전, 그러니까 XR 헤드셋도 새롭게 나왔는데 이쪽도 무언가 쭉 성장을 할 거고 성장을 하면서 당연히 이제 판매량, 생산량이 늘어날 건데 생산량이 늘어가면서 여기에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쪽이 어딘가라고 봤더니 OLED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R 헤드셋 쪽도 무언가 성장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점. 자,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것을 알고 밀어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밀어주냐라고 하면 올해 정부에서 유독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내보내고 있죠. 그러면서 특히나 밀어주는 쪽이 반도체와 2차 전지, 즉 국가 전략 산업입니다. 왜 이렇게 이제 국가 전략 산업을 밀어주냐라고 했을 때 국가 전략 산업이 지금 미리미리 선도를 해놔야지 점유율을 끌어올려 놔야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두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현재 2차 전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도 그렇고 뭐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 향후 2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앞으로 2년이 중요하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에 앞으로의 2년이 세계적으로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 기업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미친 듯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제 국가 전략 산업이고 앞으로의 2년 동안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될 텐데 그러면은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쪽을 좀 팍팍 밀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2027년까지 디스플레이는 세계 1위를 탈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기술 격차 벌리고 그 다음에 뭐 소부장 자립화율, 전문 인력 양성하면서 미친 듯이 투자를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올해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국가에서 밀어주는 거 그리고 기업이 팍팍팍 밀어주는 거 그리고 국민이 관심 갖고 있는 거 즉 이 정부와 국민 기업이 모두 다 밀어주는 산업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쪽이 어딘가라고 봤더니 결국에는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해본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 침체와 수요 감소로 인해서 결국에는 가장 힘들었던 섹터가 어디냐라고 하면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작년에 이 유동성 폭발하면서 좋기는 좋았었지만 물가가 올라오고 수요가 떨어지면서 경기 침체까지 가다 보니까 가장 힘들었던 섹터가 결국에는 디스플레이였죠. 그런데 올해를 기점으로 바닥 기대감이 형성이 됐고 하반기에는 오히려 수요가 회복되면서 실적이 정상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캐시카우였던 LCD, 뭐 이제 TV, PC, 모바일 쪽이겠죠. 그러면서 미래의 OLED라는 성장성까지 확보를 하니까 기존의 LCD는 실적이 반등할 거고 미래의 OLED는 이제 개화할 수 있는 산업군이니까 뭐 OLED는 뭐 IT 중소기기나 뭐 태블릿이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뭐 그 다음에 뭐 XR 차량용이라는 무언가 이제 디스플레이 쪽도 돈을 벌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차오르다 보니까 정부까지도 쭉쭉쭉 밀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 섹터, 국가 전략 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기대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중요한 산업군이니까 이 산업군들을 따라오기 위한 그러한 이제 경쟁도 심화될 수밖에 없겠죠.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사실 전 세계 OLED 시장 점유율은 뭐 압도적으로 가져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위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국가, 기업이 바로 BOE, 중국이죠. 중국이 기존에 이제 LCD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초월을 했다시피 할 만큼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따라왔었는데 지금 이제 OLED 쪽도 미친 듯이 따라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OLED 쪽도 상당히 이제 격차를 좁히면서 따라오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을 해야겠죠. 지금 차량용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LG 디스플레이가 1위를 차지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중국 BOE가 차이가 거의 안 나죠. 그만큼 지금 현재 이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점유율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 물론 이 중국 쪽은 뭐 내수 판매가 거의 이제 대부분이기는 하겠지만 대만하고도 그렇게 이제 차이가 크지 않거든요. 그만큼 지금 현재 이 차이를 벌려야 될 노력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많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뭐 중국이나 일본 등등 이 기업들이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격차를 좀 벌려놓고 점유율을 확실하게 좀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뭐 기대감들 뭐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쨌든 다른 국가들, 다른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될 거지만 뭐 어찌됐든 점유율을 확실하게 끌어올려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쭉쭉쭉 정부도 밀어주고 국가도 밀어주고 기업도 밀어주고 국민도 밀어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충분히 앞으로의 이 시장에 대한 성장도는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이제 LCD 패널도 반등을 하면 실적도 정상화가 될 거고 그 다음에 OLED 쪽도 꾸준하게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시장에 주목을 하면서 꾸준하게 사이클이 돌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디스플레이 쪽으로 어떻게 투자를 할 거냐 이 부분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하겠죠. 자, 보게 되면 디스플레이를 제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해놨냐,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약간은 다르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왔었던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을 약간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한 거죠. 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냐면, 자, 지금 현재 뭐 삼성 디스플레이도 그렇고요,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지금 이 OLED 쪽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장도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하게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기존에 또 LCD 패널에 대한 반등, 이러한 부분들의 이제 실적 회복 기대감, 이러한 것들도 충분히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라갔던 상승분들은 모두 다 반납을 하고 바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모아가는 매매가 가능한 자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를 잠깐 보게 되면, 자, 예전에 올라갔었던 구간 대비 사실 최근의 상승도는 얼마 되지 않아요. 올라갔다라고 하기라도 민망할 수준으로 사실 지금 현재 상승폭은 미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쩔 수밖에 없겠죠. 2분기 실적의 기대감이 여전히 뭐 크지 않으니까, 적자에 대한 이런 이 실적이 예상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반등폭은 여전히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LCD 가격은 결국에는 반등할 것이다, 재고 조정은 어느 정도 끝났다, 그리고 OLED 쪽에 대한 성장도는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이 아까 이제 이 삼성에서 이매진이라는 마이크로 OLED 기업을 또 인수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OLED 쪽에 대한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는 현재 바닥권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전의 고점까지는 어렵기는 하겠지만 다음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모아간다라고 했을 때 저는 충분히 시간만 들이면 어렵지 않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는 충분히 모아가기에 모자람이 없는 그러한 대형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자, 보게 되면
뭐 이러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야스나 인베니아, HB 테크놀로지, 뭐 힘스 이러한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이 종목들은 사실 대응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왜 그렇냐라고 하면 보통은 이슈 플로우에 따라서 수급이 유입이 되고 그때그때 탄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 수급에 따른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뭐 프로 2000을 잠깐 볼까요? 자, 프로 2000이 어떤 식으로 상승이 나왔었냐면 결국에는 이제 뭐 이런 식입니다. 저점에서 수급이 한 차례 강하게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수급에 의거해서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일전에도 LG 디스플레이발 뭐 투자 이슈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수급이 들어왔었던 구간이었는데 이 이슈로 인해서 수급이 나왔다가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상승하고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는 흐름. 즉, 한 차례 수급이 들어간 다음에 수급에 의거한 상승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뭐 프로2000뿐만 아니라 뭐 인베니아도 마찬가지죠. 인베니아 같은 경우에도 LG 디스플레이발 수급에 의해서 뭐 수급이 들어갔다가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나서 바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인베니아뿐만 아니라 HB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 대부분 다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죠. 수급이 들어오고 차익 실현이 한 차례 나와버리는 모습. 즉, 지금 현재 이 디스플레이 쪽의 중소형주들은 이슈 플로우에 따라서 수급이 유입이 되는데 이게 지속성을 보이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 업황이 당장에 실적 회복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속성을 가져가지는 않는데 어찌됐든 기대감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수급이 유입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급이 확인되면 그때그때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현재 이 디스플레이를 결국에는 왜 꾸준하게 주시를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정부와 기업이 동시에 드라이브를 거는 미래의 우리 국가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분기 이후에는 LCD 쪽도 결국 가격 반등을 할 거고 그러면서 OLED 시장도 꾸준하게 성장을 할 거잖아요. 자,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XR 시장에 대한 성장도거든요. 자, 2021년부터 꾸준하게 성장을 할 거고 2026년 이후에도 꾸준하게 쭉쭉쭉 성장을 해 나가겠죠. 그런데 올해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자, 요겁니다. 삼성과 LG가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했는데 삼성도 XR 헤드셋 지금 만들고 있죠. 퀄컴과 구글과 협업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XR 헤드셋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나올 때 무언가 이슈를 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즉 앞으로 이야기가 나올 만한 부분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예요. XR 헤드셋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차량용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LCD 패널의 반등도 그렇고 지금 디스플레이 쪽은 사실 이야기가 나올 만한 것들이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기업들과 이 정부가 동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니까 그러면 꾸준하게 시장에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섹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LG 디스플레이나 뭐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대형주는 모아가는 매매가 가능한 거고 중소형주는 그냥 이슈 나올 때마다 수급 들어가는 종목 확인되면 그 수급에 의거해서 트레이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소형주는 단기적으로 한번 매매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대형주는 모아가는 매매가 가능한 굉장히 매력적인 섹터가 디스플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 이 디스플레이는 올해부터 바닥 기대감과 그 다음에 성장 기대감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승이 주로 나오는 섹터군들은 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는 섹터군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대형주들은 모아가는 전략이 조금 적절할 것 같고요. 중소형주는 이슈 플로우에 따라서 수급이 유입될 때 그에 따른 트레이딩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꾸준히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국가의 주요 전략 산업군이기 때문에 주목도는 올해 내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는 꾸준히 이 디스플레이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내에 이야기 나올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뭐 삼성의 연내 XR 헤드셋 발표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러면 이제 이 삼성의 이 OLED 쪽을 납품하는 이러한 기업들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량용 디스플레이가 이제 또 얼마나 커 나갈 건가. 그러면서 LG 디스플레이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고, LG 디스플레이 또 관련된 벤더사들을 또 봐야겠죠. 그러면서 관련된 또 대형주와 중소형주는 뭐가 있는가. 지금 현재 뭐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도 그렇지만 관련된 중소형주들은 HP 테크놀로지나 뭐 야스, 인베니아, 뭐 힘스, 뭐 프로이천 이러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조금 미리미리 파악을 해놔야지 또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에 우리가 그에 따른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뭐 2차 전지나 반도체에 대한 또 우리가 어떻게 지금 현재 이 투자를 해왔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더 투자를 할 건지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건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산업군들인 것 같아요. 또 이 산업군들이 또 움직여줘야지 우리 시장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니까, 이번 주가 지나가고 나서 어찌됐든 FOMC가 지나가게 되면 유동성이 또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될 수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앞으로 이제 다뤄볼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이 섹터군들이 또 이제 어떻게 한번 시장을 끌고 움직여가 주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주요하게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쉽지 않은 장 다들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